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설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사진 보고 오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뭐 그 전에 추천받아서 오신 분 계시나요? 그런 건 없으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회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공무원 면접 설명회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작년 기준, 제가 작년에 거의 100명 넘게 소방공무원 면접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지도를 했었는데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대체적으로 합격한 사람들의 평이 어떤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도 구조, 구급, 또 공채 이렇게 나눠지실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면이랑 좀 비슷한가요? 감사합니다. 아유, 역시 소방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마음이 심성이 너무 고우셔가지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지금 교수로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작년 대비 소방공무원 면접 합격자는 약 89%에서 92%까지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역마다 상이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제가 가르쳤던 분들 중에서는 거의 불합격은 거의 없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기술적인 부분 또 최대한 답변을 잘할 수 있는 부분들로 구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방 면접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알아보시고 오셨나요? 오셨을 거예요. 재작년이에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는 집단 면접, 개별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면접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나요?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 이제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해서 경기도 지방직 면접이랑 많이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이 면접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좀 심층 면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어부지리로 조금 잘 맞춰서 간다라고 하면 웬만해선 면접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면접이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집단 면접은 뭐였냐면 토론 면접, 토의 면접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5인 1조, 6인 1조로 돼서 집단으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옆 사람이 조금 말한 걸 내가 캐치해서 말하면 어느 정도 면접이 평가가 우수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달라진 부분은 무엇이냐면 개별 면접이에요. 오로지 여러분 혼자만의 역량만을 보여주셔야지만 그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발표 면접이라는 게 있고요. 사전조사서가 있고요. 인성 면접이 있습니다. 사전조사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조사서가 뭐냐면 혹시 자기소개서 써보신 분 계시나요?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조사서는 질문을 주고선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쓰셔야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10분 안에 2가지의 문항을 쓰셔야 돼요. 그럼 A4 용지 한 장에 2가지 문항이 들어가는데 한 가지 질문에 약 7줄에서 8줄 정도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2문항에 10분 안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조사를 작성하고 끝이냐? 제출하고 나면 이 사전조사서 내용을 바탕으로 인성면접 때 질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질문이 대체적으로 이따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은 지원 동기 관련된 거 또는 공동체 협업에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다 쓰셔야 돼요. 근데 답변이 조금 이상하거나 또는 논리적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인성질문에서 압박 면접으로 많이 오신 분들이 몇몇 계셨어요. 그래서 사전조사서를 잘 쓰는 방법뿐만 아니라 빠르게 쓰는 방법으로 갈 겁니다. 저는 10분 동안 준비 시간을 주면 8분 작성하고 2분 동안 추가 질문이 뭐가 나올지 예상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로테이션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습 진짜 많이 시켜요. 수업 내에도 계속 사전조사 테스트를 들어갈 거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면서 답변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강도 있게 훈련을 할 거다. 여러분들 체력 시험 보는 것처럼 면접 시험도 수없이 강도 높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 한 달 정도의 수업을 듣고선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작년부터 면접장이 한 곳에서 진행된 건 알고 계시죠? 대구에서 진행이 됐어요. 대구에서 모든 지원자들이 와서 1,000몇백 명이 와서 면접을 봤습니다. 약 3일에 걸쳐서요. 그러면 한 번에
들어갈 때 오전, 오후로 나눠질 거예요. 오후에 한 팀이 들어갈 때마다 90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들이 실제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아마 엄청 정신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내가 조금이나마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지는 제가 알려드리기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전조사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발표 면접입니다. 이 발표 면접이라고 하면요, 혹시 대학 다니셨을 때 PPT 발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말 그대로 PPT 발표를 혼자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발표 주제가 뭐냐? 소방 관련 지식이에요. 대부분 소방 관련 지식, 소방 상황 관련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작년에 나왔던 기출로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거예요. 발표 면접 10분 동안 발표 면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10분 동안 작성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발표를 할지. 그리고 나서 다 작성이 되면 10분 후에 종이 칩니다. 자, 그러면 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발표장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3분 동안 혼자서 발표를 하셔야 돼요. 3분 이내입니다. 3분 짧은데? 아니요. 여러분들 발표하고 나면 1분도 안 됩니다. 그만큼 개요가 적거나 아니면 내용의 핵심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넣어야 될지, 내용을 어떻게 구성돼야 될지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발표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7분 동안 질의응답이 들어갑니다. 발표 내용을 가지고요. 그러면 면접관들은 아시다시피 소방 전문가들입니다. 실제로 소방관들이고요. 그리고 높은 직계가 높기 때문에 약 270명의 면접관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다 지역마다 있는 소방관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실 텐데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7분 동안 굉장히 큰 압박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줍잖하게 아는 내용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대로 아는 내용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줍지 않게 시작하면 압박 질문이 심하게 들어오실 거고 그에 반해서 답변을 못 하실 경우에는 힘들겠죠. 그리고 나서 15분 동안 인성면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성면접은 여러분들 당연히 사조소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회적 경험들을 많이 물어볼 겁니다. 예를 들어 9급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출신이 굉장히 많죠. 그럼 간호사 관련돼서 질문들이 들어올 거고요. 구조면은 대체적으로 특전사라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특수부대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공채분들 같은 경우는 소방 최근 지식에 관련된 질문들로 많이 물어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랑 수업 때 같이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 수업은 굉장히 많은 참여 수업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4주 동안 30년 가까이 된 습관들을 다 버리고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은 압박을 많이 드릴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합격하는 게 우리가 목표인 거지. 여기서 뭐 이론 듣고 뭐 수업 들으려고 오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 수업은 앞에 나와서 많이 시킵니다. 개별 면접이든 여러분들 발표 면접이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그런 담력 훈련을 하셔야지만 면접장 가서 안 쫄아요. 정말 많이 쫍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실제 면접장에서 머리 하얘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오시는 케이스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기서 다 120%, 150% 발휘하시고 가셔서 80%만 발휘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총 한 사람당 2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거의 하루 종일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서요. 자, 그러면 사조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문항 1번 문항, 2번 문항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갈 텐데 2023년 사전조사서 내용입니다. 1번 공동체 생활 중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을 기술해라. 2번 의견 화합 과정 중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기술해라. 자, 그러면 저랑 수업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 질문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킬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뭐죠? 이 질문의 의도는 뭐죠? 이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 질문은 뭐죠? 계속 이런 연습을 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잘 보시는 분들을 보면 출제자의 의도를 굉장히 빠르게 파악하시는 분들이에요. 똑같습니다. 면접자의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하면 사조서도 금방 쓸 수 있고요. 발표 면접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도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잘못 쓰게 되면 동문서답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먼저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공동체 생활 중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을 기술해라 라고 했어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왜 물어볼까요? 소방관들에게? 소시생들에게? 왜 물어볼까요? 자, 아시다시피 소방관, 특정직 공무원은 PTSD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1년의 임기를 못 넘고 그만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느냐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을 쓰라는 게 아니라요.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걸 어떻게 나만의 방식으로 해결했는지를 쓰셔야지 1번의 답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말을 하게 되겠죠. 자,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죠? 의견 갈등이죠. 대부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요. 그럼 내가 이 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화합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가 2번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이어주셔야 돼요. 이런 거를 설명을 많이 해드릴 거고요. 실제로 연습을 하시면서도 계속 첨삭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첨삭 많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숙제도 많이 내줄 거고 매일 스터디도 계속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관련된 내용이 결국 공동체 생활이라는 포인트가 아시다시피 조직으로 움직이는 특정직 공무원답게 공동체 화합, 스트레스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 화합 과정 중 실패한 경험이라고 하면 의견 갈등이겠죠. 자, 아시다시피 소방 공무원은 상명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상명하복이 뭐죠? 위에서 하는 말을 듣고선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수평 관계가 아니라 수직 관계입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누구한테 갈까요? 소통이 안 됐을 때 누구한테 문제 가죠? 민원인들. 피해자들한테 민원이 가죠. 왜? 만약에 조직이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피해는 민원인들에게 갑니다. 환자들한테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공무원 중에 하나가 소방공무원입니다. 체계와 시스템을 잘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대로 여러분들 저랑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약에 수업에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시면 이 내용 가지고 사조서 연습을 할 거고요. 이 내용 외에도 다양한 의견으로 사조서 연습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거의 사조서 연습하시고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 발표 면접 들어갈 거고요. 발표 면접 마무리되면 인성 면접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사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발표 면접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표 면접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0분 동안 준비 시간을 줄 거고요. 3분 발표, 7분 질의 응답이 있는데 개요 작성을 하는 방법을 모르실 거예요. 개요 작성이 뭐냐면 서본결입니다. 흔히 말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발표 면접을 하시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그냥 문장으로 써요. 근데 문장으로 쓰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 주제를 파악하는 데만 1, 2분이 걸려요. 그런데 이거를 문장으로 하나하나 쓴다? 이거는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그럼 뭐냐? 우리는 개요를 쓰고 그 옆에 키워드로 쓰는 훈련을 할 거고요. 그걸 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쓰는 내용은 면접관들이 다 못 봐요. 그럼 뭐냐면 발표한 내용만 듣고선 평가를 하고 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요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말이 이상하게 넘어간다거나 전혀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면접관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원치 않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압박 질문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본결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자, 2023년 발표 내용 볼게요. 발표 면접. 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60%에 있는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게 공채에서 나왔던 질문이었습니다. 공채. 한번 손 들어볼까요? 공채이신 분. 네, 공채이신 분들은 자, 처음 보셨을 거예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60%인데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조금 많이 하시긴 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 질문이, 추가 질문이 뭐가 나왔냐면
그럼 100%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SNS를 활용할 것이다. 광고 홍보를 많이 할 것이다. 라고 많이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 발표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나갈 수 있는 추가 질문이 그럼 노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면접관들은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터무니없는 얘기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현실 가능한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추가 질문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현실 가능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못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시다시피 면접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도 원래 집단 면접, 개별 면접 했을 때에는 약 90%가 합격했어요. 필기랑 체력이 좋다면. 근데 작년부터가 아니에요. 체력이랑 필기가 좋다 한들 면접에서 못 보시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25% 면접 비율이 증가되었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의미예요. 체력이 50%, 25%, 필기가 50%로 바꿔진 것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유연하면서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소방본부에서 뽑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만발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오히려 체력 시험 한 번 더 보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면접이 굉장히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그에 따른 결과는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러운 본론, 문제 해결 방안, 결론의 순으로 나올 거고요. 제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뭐 1년 내지의 수업이 아니라 단 한 달간의 단기간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술만 알려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게끔. 근데 너무 많이 누군가한테 의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스터디도 조원끼리 나눠서 경쟁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터디를 하시게 되면은 단체 톡방에 저를 초대를 해주셔야 돼요. 조장이랑 팀원들이. 그러면 뭐 하냐? 여러분들 스터디 하면은 그냥 알아서 하실 것 같지만 잘 체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스터디도 제가 관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스터디 주제 뭐였죠? 자, 어떤 피드백 받으셨죠? 이런 게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면 이런 건 어떻게 하셨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사조서를 썼어요? 사조서 썼는데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프라인 현장 강의에서 못했을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항상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연구실에 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개인별로 상담을 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해드리긴 할 겁니다. 자, 상담을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완점이 있으실 수 있고 개선해야 할 점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멘탈 관리까지 함께 해드리도록 노력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면접, 인성면접 한번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면접은 대체적으로 경험 또는 상황형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 스트레스 대처 방안, 조직 의견이 분분하고 우유부단하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공무원에게 중요한 공직과는 구급에서 주치자 폭행 및 폭언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는가라는 질문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보시게 되면 5번 같은 질문은 구급직렬에서 많이 질문을 합니다. 주치자 폭행이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거는 10년 전에도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 및 폭언에 대해서 그 대처 방안, 매뉴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소방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무조건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이 5가지는 무조건 준비를 해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임용우 포부. 임용우 포부가 뭔지는 아시죠? 임용우 포부,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이 5가지는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수업 때도 제가 봐드리기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제가 다 봐드리지는 못해요. 시간 관계상도 있고요. 많은 지원자들을 제가 수업 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5가지는 수업 외 시간에만 제가 컨트롤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는 준비를 해오시는데 아시다시피 면접에서는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지역 다 말씀하실 수 없어요. 부모님,
뭐 다 말씀하실 수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들의 지원자라는 키워드 하나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자기소개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의 변별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변별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낮아요. 낮는데 기본 질문이기 때문에 낮아요. 그러나 안 해왔을 경우, 못 해왔을 경우에는 변별성이 확 높아집니다. 왜요? 남들 다 했던 거니까. 남들은 다 준비했던 거를 나 혼자 준비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변별성이 높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안 했을 경우, 준비를 안 했을 경우는 변별성이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하고 가라는 거예요, 면접에서. 그래서 이 5가지도 준비를 해오시면 첨삭을 같이 해드릴 거고요. 내용에서 조금 빗나가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다 교정을 해드릴 겁니다. 자, 지원 동기,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 대처 방안, PTSD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PTSD 풀텀 네임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 대처 방안이랑 비슷한 질문이 무엇이냐? 취미 활동이에요. 가끔 물어봐요. 본인 취미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은 흔히 말해서 스트레스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이 취미 활동이어야 되는 건데 취미 활동이 없다라고 하면 놀래요. 취미 활동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또는 취미가 비슷한 질문입니다. 자, 모든 질문은요. 여러분 아마 기출질문 조금 보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보시면 매년마다 기출질문이 다 있죠. 그러면 약 100개에서 200개, 많게는 400개 정도 될 거예요. 질문들이. 그럼 이 질문들을 다 해야 될까요? 다 해야 될까요? 물론 다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럼 뭐냐면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부분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방금 말했어요. 스트레스는 취미 활동이랑도 연관이 된다. 흔히 말해서 질문의 의도만 잘 파악하면 카테고리는 10가지를 넘기지 않아요. 이 10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 역량만이 여러분들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어때요? 100가지, 1000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빨리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거지 양으로 승부하는 거는 지금도 늦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효율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 방안, 취미 활동 이런 카테고리를 같이 분류하는 작업을 저랑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먼저 물어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왜 질문하는 거죠? 계속 생각해 보시고 답변 정리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어떠냐면 질문의 의도를 이미 파악해서 답변이 미리 정리가 돼요. 근데 의도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질문을 한다? 의미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질문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 그 안에서 자꾸만 변형된 질문들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 포인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직 의견이 분분하고 우유부단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자,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조직 의견이 분분하고 우유부단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이거 공동체 생활에서 의견 갈등, 의사소통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의사소통 역량과 의견 갈등 해결 방안 등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질문을 하지. 자, 의사소통 해결 경험 말해보세요. 갈등 경험, 해결 경험 말해보세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조금이나 쉽게 갈 수 있다. 자, 4번째, 공무원에게 중요한 공직관입니다. 공직관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공직관은 아시다시피 공직자로서 가지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가치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질문은 많이 나와요.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관에 대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 수업 때는요, 공직관 관련된 질문 딱 하루만 합니다. 딱 하루 하고요.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질문은 이렇게 답변하세요. 이 질문은 이렇게 답변하세요. 하면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만 필요하기 때문에 단 제가 내드린 숙제라던가 암기해오라는 부분은 무조건 암기해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자, 구급에서 주치자 폭행 및 폭언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이거는 실제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급에서 주치자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한 구급 대원들도 몇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작년에 나왔던 기출 질문에도 구급자 뺑뺑이 사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서 더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여러분들 준비는 하셔야 돼요. 폭행 및 폭언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설득하고 회유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을 때에는 경찰과 대동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제압하겠다 안 돼요. 주치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폭언과 폭행이 있을 시에는 처음에는 회유하고 대화로 설득하나 그럼에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경고 조치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방법입니다. 이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일단은 보여드렸는데 더 많겠죠. 작년에 나왔던 내용들은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수업 때는요. 자, 이 내용 외에도 여러분들 질의응답 다 들어가실 겁니다. 사전조사서 관련된 내용 들어갈 거고요. 이상하게 썼거나 전혀 질문의 의도랑 다르게 썼다.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런 의도가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 썼다는 게 인정되면 인정하시고 그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소방 면접은요, 이렇게 5가지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50점 만점에 25점 이상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어요. 20점 만점도 안 돼요. 25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25점이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평타 이상은 여러분들이 맞아주셔야지만 합격을 하십니다. 1점이라도 모자르면 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소방 공무원으로서 공직관, 그리고 팀워크 및 협업 능력, 그리고 침착성 및 책임감입니다.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발표 면접과 인성 면접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발표 면접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3가지는 인성 면접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발표 면접은요, 열심히 하다 보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설명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수업 시간에는요, 지속적인 훈련과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기 때문에요. 지금은 당장은 너무 어렵고 이거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이거 나 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업을 하시다 보면, 수업을 듣다 보시면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평점 요소에서 저희 팀, 여기 말 그대로 소방 공무원 면접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3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제 욕심이 아니라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야 할 욕심 중에 하나입니다. 30점 정도는 무조건 맞고 우리는 합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 합격 전략법입니다. 말 그대로 만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 3점 정도 모자른 한 48점, 47점을 맞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 파악, 원인 분석, 사례 중심 해결 방안, 현실적 대처, 후속 답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 수업은요, 여러분, 답변만 하고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답변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제가. 추가 질문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후속 질문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답변을 쓰고서는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후속 질문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답변이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질문을 준비하면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인데 그러면 답변을 못 하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답변을 하고 나서도 예상 질문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수업 스타일은요, 플랜 B, C까지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플랜 A에서 절대로 끝이 안 나요. 자,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한다는 케이스예요.
다 미리 준비하시고 최대한 어려운 질문, 압박 질문을 받으시더라도 다 답변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수업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흔히 말해서 100%의 완벽함은 줄 수는 없겠지만 98%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례 중심 해결 방안이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경험이고요. 경험이 없으시다면 사례 중심, 예를 들어 시사 또는 이슈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 해결 방안이 왜 사례 중심이냐? 현실적 대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현실적 대처, 흔히 말해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경우에는 면접관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할 거고 압박 면접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가져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방 관련된 지식과 최근 이슈들을 많이 공부하셔야 되겠죠.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A+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불합격한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불합격한 사람들은 왜 불합격을 할까? 그럼 이 세 가지가 가장 부족했습니다. 첫 번째가 동기 부족이에요. 자, 제 수업을 한 4주 동안 하게 되는데 4주 동안 하면서 4주 내내 지원 동기를 못 만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많이 소스를 알려드릴 거고 왜 이랬어요? 왜 저랬어요? 동기부여가 뭐죠? 어떤 것 때문에 하시는 거죠? 물어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또 정리를 해서 올게요. 정리해서 올게요 하다가 마지막 차수에 보여드리면 사실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워요. 흔히 말해서 내가 왜 소방공무원이 돼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힘들어요. 자,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은 여러분 안정직이어서 절대로 아닙니다. 안정직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직업입니다. 정말이에요.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항상 1년 뒤에 임기 지나고 나면은 소방학교 갔다가 끝나면 항상 그 소방학교 임명장 하면서 항상 오거든요. 카톡으로. 선생님, 저 소방학교 입교했습니다 하면서 와요. 그러면 안 힘드세요? 라고 하면은 진짜 힘듭니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순직하시는 분들이 젊은 소방관이 많아요. 젊은 소방관이 왜 많냐면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노련미가 있고 상황 대처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젊은 소방관들이 이런 포인트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게 열정이 과다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것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내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이겠죠. 하지만 소방 입장에서는 한 명의 인재를 저버리는 게 더 큰 재산을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민원인들, 말 그대로 목숨을 위해 구해줘야 하는 민원인들보다도 소방관들의 목숨이 사실은 더 귀해요. 이 사람은 2-3명의 인명을 살려줄 수 있는 역량이지만 민원인들은 그렇다고 민원인을 뭐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만큼 소방의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의 희생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느냐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질문을 할 때도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질문, 사명감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기부여를 할 때는 안정적이다, 매력적인 직업이다 그런 말씀은 안 써주시거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력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조금만 더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이 내용도 교재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오시면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는 지원 동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을 때 내 강점 위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강점이 뭐여야 되냐? 소방 공무원에 해당되는 강점이어야 됩니다. 자, 강점과 장점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강점은 뭐고 장점은 뭘까요? 강점은 여러분들의 역량, 흔히 말해서 내 도구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남들과 싸울 수 있는 도구가 있느냐. 이걸 역량, 강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장점은 여러분들의 성격의 장점입니다. 친절하다, 다정하다. 이런 것들의 성격의 장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강점을 물을 수 있는 거는 역량 위주로 답변을 하셔야겠죠.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그래서 지원 동기를 말씀하실 때에도 나는 소방 공무원에 적합한 인재입니다. 첫째,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입니다. 둘째, 저는 성실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저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3가지 역량이 앞으로 소방 공무원이 되어서도 국민의
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동료들과의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가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집중력이 부족하다. 타인 이상의 노력을 해내가. 이거는 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불합격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왜 했는지는 알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노력을 덜 해요. 뭐 지각도 많이 하고 자주 빠지고 또 열심히 준비도 안 하고 스터디도 불참하고 저 일하느라 못했어요. 제가 이러느라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핑계입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진짜 중요한 걸 먼저 선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일보다 지금 중요한 게 면접을 잘 보고서는 합격을 해서 소방 공무원으로서 지내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의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는 글쎄요. 시간 대비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라서 집중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확실히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세 번째, 전략 부재입니다. 자,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보았느냐. 자,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다 똑같은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무엇이 단점이고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스스로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전략에 맞춰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저분 저렇게 갈 것 같으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제가 따로 부릅니다. 누구누구님 잠깐 저랑 상담 한번 해보실까요? 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가 전략을 짜드려요.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합격하는 게 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전략이 부재됐을 경우 양으로 때려붙는 거는 옛말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략을 세워야 돼요. 게임에서도 우리 전략 잘 세워야 이길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전략 부재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불합격한 요인에 해당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윌비스 소방공무원 면접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렇게 6가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뭐 구조와에 관련된 내용들 다 들어갈 겁니다. 자, 공직관 세팅할 거고요. 그리고 풀이형 사전조사서. 이 풀이형 사전조사서는 계속 풀어보는 겁니다. 계속 풀고 첨삭받고 풀고 첨삭받고 중간에 나와서 다시 얘기해보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멘탈 관리 당연히 해드릴 거고요. 전문성이 깃든 발표 면접 그리고 앞반 면접 완벽 대비를 통해서 이 6가지로 여러분들 커리큘럼 다 진행이 됩니다. 정말 수업 내내 한 3시간 정도 저랑 수업을 하거든요. 하루에 3시간이면은 기가 다 빨려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빨리고 저도 빨리고. 그러면 3시간 동안 수업을 하면서 와 진짜 손에 땀이 난다 할 정도의 수업이에요. 왜냐면 나 시킬까 봐. 여러분들 그만큼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굉장히 많이 시키고 흔히 말해서 단상 위에 올라와서 내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시고 나면 굉장히 개운해요. 그리고 하고 나서 여러분들 면접장 가면 끝나고 나서 다 하시는 후기가 뭐냐면 선생님 단상위에서 했었던 수업이 저는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면접이. 그만큼 어렵고 많이 우세요. 실제로 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대로 여러분들 압박 면접 들어갈 거고요. 당연히 사전조사서도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요렇게 들어가는데 좀 짧게 제가 설명회를 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약 3시간 동안 완성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이 웬만해선 빠지지 않도록 약 일주일에 3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총 4주라고 치면 여러분들 별로 안 돼요. 그렇죠? 별로 안 돼요. 12번 만나요. 근데 12번 만에 이 사람들을 합격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 만드는 건 물론 제 재량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재량도 같이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다는 거 중간중간마다 이미지, 예를 들어 목소리, 태도, 이미지도 다 컨트롤 해드릴 겁니다. 비언어적인 요소까지도 제가 다 해드릴 거니까요. 양복 입고 오세요라고 하는 날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건 실전 모의 면접 때.
보고 요거는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소방 면접은 저 위주로 사실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소방 전공 지식에 관련돼서도 들어갈 거고요. 작년 나왔던 기출로도 내용을 들어가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올해는 또 어떤 질문이 나올까? 저는 사실 예상했던 질문들이 웬만해서는 거의 80-90%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최근 소방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 면접관의 입장으로 제가 면접 지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답변을 준비하셔도 사실상 80-90%는 모든 면접 질문에 답변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열심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결과는 무조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체력 시험 다 안 보셨죠? 이제 곧 있으면 체력 시험인데 체력 시험도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25%의 퍼센테이지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체력 시험 최대한 적어도 가산점 이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25%라면 뭐 60점 만점이라고 치면 60점이 커트라인이라고 치면 적어도 65점 정도까지는 맞으실 수 있으셔야 해요. 그래야 조금은 불안함이 덜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면접에서 조금 더 잘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간당간당하다 이러면 불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최고치를 맞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체력 시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뭐 간혹가다 그날 뭐 다리가 삔다던가 다친다거나 이런 불상사는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주3의 요일이요. 월화목인가 했던 것 같아요. 월수목인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뭐 체력 시험에 중간에 있으신 분들은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바로 수업이 인강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현강을 인강으로 돌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날 수업을 못 듣는다? 그럼 인강 듣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 수업마다 숙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숙제를 최대한 뭐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스스로 그냥 자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네. 스터디존은 5명에서 6명 정도입니다. 원래는 제 계획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존을 바꾸는 게 목적인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친해지면 친목도모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은 합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어느 날 막 술집에서 술 먹고 있고 막 이러는 게 제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바꾸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한 조로 일단은 진행을 할 거고요. 웬만하면 같은 직렬로 맞출 겁니다. 9급은 9급, 구조는 구조, 공채는 공채 이런 식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여기서 다 제공해 드립니다. 네. 맞아요. 인적성 검사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소개는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인적성 검사는 인성검사, 적성검사예요. 그러면 적성검사 막 도형도 나오고 수리도 나오고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적성검사에서 평가를 받는 것보다 인성검사에서 많이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인성검사에서 질문이 나와요. 예를 들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러면 100% 질문을 해요. 본인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데 민원인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인성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과 통일성입니다. 흔히 말해서 여기선 공감 능력이 있다라고 하고 저기서는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체크했어요. 이러면 신뢰도랑 타당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한번 봐드릴 거예요. 인적성 검사 한번 테스트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윌비스에서도 해드리니까 그럼 검사표까지 다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현저하게 낮거나 좀 주의사항이 되는 것들은 저한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인성검사만 잘 치르시면 상관은 없습니다. 있으실까요? 또 질문? 네. 10시부터 13시까지, 그러니까 1시까지 수업입니다. 3시간 동안 수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밥 드시고 오셔서 스터디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이제 설명에 마무리할 텐데요. 사실 뭐 아직 체력 시험도 남았고 면접 시험도 남아서 굉장히 마음이 싱숭생숭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필기만 봐도 사실상 여러분들 반 이상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2가지 여러분들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문제 없습니다. 다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이 나머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 보시고 수업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